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웰컴. 안녕하세요. 수다로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명예와 수다의 김철중 기자입니다. 말로만 듣고 글로만 읽은 김철중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나는 의사다 MC 양강우입니다. 네. 혜선 씨도 있죠? 청년의사 대표 민혁 기자. 네. 이거 약간 식상하다. 몇 번씩 하니까. 그렇죠. 식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사신문 이혜성 기자입니다. 오늘 4월 7일이죠? 맞아요. 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다. WHO가 정말 뭐 세계 보건의 날이라는데 이게 뭐 하는 날이에요, 도대체? 사실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이렇대요. 1948년에 4월 7일을 기념하는 날을 만들었는데 그 날이 세계 보건의 날이라고 하네요. 그러네. 찾아준 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1948년이면 우리나라가 이게 해방되고 3년 후 그렇죠. 이게 분단이 고착화될 수 있는 극도의 좌우 대립의 상황에서 세계 보건기구가 그때 발족했구나. 근데 이거 왜 정한 거예요? 예선 씨는 좀 알지 않을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양강님이 약간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하셨는데 1948년 4월 7일에 WHO가 발족한 날이래요. 그래서 WHO에서 이 날을 좀 기념해야 되니까. 생일이야. 네. 그래서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1973년에 그 WHO랑 같은 날 4월 7일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건의 날로 또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어로 뭐예요? 네? 영어로 하이진? 월드 하이진 여기서 헬스데이 뭐 이런 거 아닐까? 헬스데이구나. 뭐 이러지 않을까 싶어. 하이진 위생의 날이야?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기를 빼고 왔더니. 자, 오케이. 올해 2015년 월드 헬스데이의 모토는 푸드 세이프티래. 푸드 세이프티. 오케이. 식사는 천천히, 발걸음은 빠르게가 한국인의 제일 어울리는 모토다 이거죠. 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자, 오늘의 주제는 담석증입니다. 담석증. 한국은 옛날과 달리 먹을거리가 서구화됐고 이런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해서 각종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담석증. 그래서 오늘 담석증 수다 주인공은 서울 아산병원 간담도 체외과 황대욱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황대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인사가 무슨 글을 읽는 것 같아요. 읽고 있습니다. 자, 구어체로 얘기해 주세요. 예, 문어체 말고. 네. 자, 황대욱 교수님이 이제 명수다에서 이제 담석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먼저 프로필을 소개해야겠지? 네, 아무래도 소개를 하죠. 제가 읽을게요. 그래. 예. 이게 너무 간단해가지고 제가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얘기해봐. 현재 서울 아산병원 간담도 체외과 담도 및 췌장암센터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췌장 및 담도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경력은 좀 화려하신 것 같아 보였는데 그렇게 화려하진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서울대학교 나왔고 서울대학교에서 양강보다 화려해. 지금 저보다는 화려해요. 예. 분당 서울대에서 임상조 교수하고 현재는 서울 아산병원 간담도 체외과 임상조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야, 들어가기 어렵다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셨네요? 그러네요. 입학 성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과거는 묻지 마세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여자 선생님인데 서울대 의대를 수석 졸업했어.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 메디포스트라는 그 의료벤처의 양윤선 대표가 서울의대 수석 졸업이고 그 남편이 서울의대 수석 입학이야. 그래서 수석 입학이랑 수석 졸업이랑 결혼한 거야. 내가 그때 막 짜증냈잖아. 뭐 이런 경우가 있냐고. 그런 경우는 아니시죠, 우리 황 교수님. 저는 뭐 전혀 관계. 전혀 상관. 다행이다.
주로 간담도 체외과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이름 그대로 간하고 담낭, 그다음 담도 또는 담관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다음에 췌장에 생기는 질환을 수술하는 외과입니다.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간담도 체외과 하는 이유는 이게 한 관으로 모여서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서로 질병이 또 유기적으로 네, 서로 작용을 주고. 오, 그런 것도 배우셨어요? 그럼 췌장의 질환이 이 간에도 영향을 주고 간에 난 진짜 몰랐어요. 담관이 원래 그 췌장에서 나오는 관하고 그 간에서 나오는 그 담도관하고 만나잖아. 만나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 저 패널의 수준을 좀 높여야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간담도 체외과의 황 교수를 모시고 담석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담석증이 요새 늘고 있나요, 진짜? 전체적인 그런 뭐 비율이 늘었다 이거는 정확한 거는 아닌데요. 최근 들어서 많이 전에보다 좀 더 많이 늘었다고 보여지는 건 몇 가지 원인이 있겠죠. 아무래도 먹는 것도 달라지고, 그다음 전반적인 체격 자체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들 좋아졌지 않습니까? 쉽게 뭐 좋게 얘기하면 체격이 좋아진 거고, 나쁘게 얘기하자면 옛날보다 살이 많이 찌면서 그렇죠. 비만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거는 옛날엔 안 받던 건강검진들을 많이 받으면서 모르고 살았을 게 많이 찾아지는 것도 또 한 몫을 차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복부의 각삼선 아니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모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지낼 그렇죠. 수도 있는데 모르고 다 지냈는데 상당수는 그러니까요. 자꾸 발견하니까 암이거든. 담석증도 모르고 사실 지내는 사람들도 무증상 있었을 그렇죠. 거야. 무증상인 경우에는. 근데 자꾸 초음파를 들이대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도 담석증이 있어요. 네. 근데 증상이 없으면은 치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말하는 투가 뭐 친어머니 아닌 거죠. 아니 우리 어머니한테 막 치료하라고 병원에서 그랬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치료라는 게 담석증의 확실한 치료는 담석이 생기는 그 담낭, 쓸개를 없애는 게 가장 확실한 치료인데 그렇죠. 그건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어떤 수술이건 간에 합병증, 후유증의 발생 확률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게 질병의 정의부터 얘기하는데 담석증은 증상이지 병은 아닌 거지. 그렇죠. 그죠? 그거 자체는. 네. 그러니까 돌이 있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병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네. 그죠?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순간부터 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담석증은 담낭에 생긴 돌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간 안에 생긴 돌은 뭐라고 그래요? 간 내 담석증이라 그러죠. 간 내 담석증. 네. 네, 학문이 참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성국 때는 그거 안 배웠는데. 이거 약간 신선하려고 그러네. 이제 그래도 통칭해서 담석증 그러면 대부분 이제 쓸개에 돌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방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증이라는 게 붙은 걸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돌 자체가 있는 거는 병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기존의 개념이었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것처럼 돌을 가지고 있는 거 자체가 우리가 수술을 해서 그 쓸개를 떼서 생길 문제보다 돌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될 확률이 낮다 그러면 갖고 사는 게 맞겠죠. 이해득실을 따져봤을 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무증상 담석증이라 그러면 수술을 안 해도 된다가 현재까지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정설이죠. 네. 그 교과서라는 게 도대체 뭐야? 교과서는 뭐를 기준으로 교과서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교과서요? 세비스톤 이런 건가요? 사비스톤도 마찬가지고 내과 해리슨도 마찬가지고 그건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그 황 교수님 일주일에 이 담석증 수술 몇 개 하세요? 뭐 적게 하면 한 7, 8분 하고 많이 할 때는 한 10-6분. 와, 하죠. 진짜 많다. 많네요. 아산병원 환자가 많이 몰려서 그래.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게 문제라니까. 아산병원 교수님 모셔놓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얘기는 좀 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왜냐면 상관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환자분들 오시면 울산 막 진주 이런 데서 쓸개띠 자고 올라오세요. 이거 문제라. 울산에도 큰 병원이 있고 진주에도 우리나라에서 복강경으로 쓸개를 제일 많이 띄신 선생님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거기 가시라고. 그래도 울산대에서 사실은 아산병원 또 울산에 있잖아요. 네, 울산대 병원이 있죠. 아산병원 계열. 근데 거긴 안 가고 서울로 온다. 네, 오세요. 그래서
아니 대근처고 어차피 이거 수술해봤자 2박 3일 입원하시고 가실 건데 대근처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 네. 그래도 그냥 여기서 하시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아산병원의 브랜드 파워지. 그러니까 아산병원 하면 뭔가 수술 잘할 거다. 서울 아산. 서울 아산병원 하면 이런 브랜드 파워. 그게 브랜드 파워, 좋게 얘기하면 브랜드 파워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우 정확하시. 의료 공급 체계. 이런 얘기를 다른 대학 선생님이 다른 병원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좀 약간 이렇게 다 곡해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산병원 외과 교수가 얘기하니까 상당히 정확한 어떤 시각이라는 얘기가 바로 들잖아. 그죠? 그러네요. 그래서 하여튼 일주일에 막 15개씩 한다. 그러면 돌 개수는 몇 개예요? 저는 가끔 쓸개에서 나오는 돌이 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많이 이거 재밌네. 완전히 사금을 캐는 건데. 네. 아니, 금 같아 보이지 않아요? 아주 그렇지 않아요. 시커멓습니다. 시커매요. 네. 안 봤어? 대부분 시커멓고. 아니, 전 자르고 나면은 참 예쁜 색깔이 근데 많아서. 그 수술하고 나서 그걸 이제 돌 꺼냈잖아요. 네. 담낭을 가르면 돌이 안에 있잖아요. 네. 그거를 나중에 보여준다며요. 네, 환자분들한테 직접 그럼 그렇게 드리죠. 흐뭇해한데. 이렇게 많이 나왔었냐고. 이제 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돌처럼 딱딱한 놈도 있고 이렇게 다스라지는 것도 있고. 네, 진흙처럼 이렇게 뭉개지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딱딱한 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콜레스테롤 담석은 딱딱하고 그 성분이 굵은 거 하나만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하고 연관이 돼 있는 뭐 갈색석 이런 거, 색소성 담석 이런 거는 잘 뭉개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담석이라 그랬는데 내 건 왜 진흙이냐고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돌이라 그래놓고 거짓말했다고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럼 담진흙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원래 슬러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 중에 제일 특이했던 분은 그 순수 콜레스테롤 담석 2cm 되는 게 나왔는데 순수 콜레스테롤 담석은 물에 씻으면 이 처음에는 담즙에 이게 염색이 돼서 짙은 초록색이나 갈색이다가 계속 씻으면 점점점 투명해져요. 그래서 정말 오래 씻으신 것 같더라고요. 거의 투명하게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목걸이로 만들어서 거울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특이하신 분이에요. 좀 식습관이 서구화돼서 담석증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콜레스테롤 스톤이 더 많이 늘겠네요. 맞습니다. 네? 콜레스테롤 스톤 비중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식습관이 서구화됐는데 왜 담석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래도 이제 그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먹는 거 자체에서도 지질 성분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 비만하고 연관이 돼서 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럼 담석이 생기는 과정은 뭐예요? 원래 담석은 담즙이 이제 정상적으로 고기 분해를 위해서 이렇게 쌓여 있다가 누가 이게 기름진 식사를 하면은 짜주는 거잖아요. 그죠? 담즙이라 그러면 그거의 60% 정도는 3분의 2 정도는 담즙산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30% 정도는 지질이라 그래서 뭐 레시틴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 한 4-5% 정도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말 그대로 기름이기 때문에 물에 안 녹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녹이기 위해서 이제 담즙산이라는 놈하고 지질이라는 놈들이 이렇게 공처럼 만들어져서 그 안에 콜레스테롤을 딱 집어넣어서 바깥을 둘러싸서 물에 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에워싸는군요. 그렇죠. 에워싸서 그게 이제 분비가 되는 건데 콜레스테롤 농도가 확 올라갔다. 그러면 물에 안 녹일 수 있는 다른 놈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담즙산이나 이런 게 부족하는가? 그러면 또 콜레스테롤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여분의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포위망을 빠져나간 그렇죠. 콜레스테롤이 생기는구나. 그런 놈들이 이제 결정으로 만들어지면 그게 결국에 이제 돌이 되는 건데요. 이건 뭐 어렵게 설명한 거고 쉽게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칩니다만 콜레스테롤 성분이 넘치면서 하수구 밑에 찌꺼기 생기듯이 하수구 물이 잘 안 빠지고 물이 걸쭉해지면 찌꺼기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찌꺼기. 근데 콜레스테롤이 남자인가 봐. 아까 놈이라고 그러던데. 콜레스테롤 여는 없나 봐. 그건 요새 위험한 발언이라서 놈으로 해야 됩니다. 네. 중성적 표현도 아니고 놈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저도 궁금한데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담석증이 생긴다는 이해가 되는데요. 왜 다이어트로도 담석증이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혀 반대 아닌가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 예전에는 대부분의 다이어트가 급격한 체중 감소하고
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급격한 체중 감소하고 또 가장 연관이 있는 게 금식입니다. 금식. 대부분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일단 안 먹고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식 자체는 이제 무증상 담석증의 한 원인이기도 하고요. 쉽게 생각하면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실 때 이제 지방 성분이 들어가면 쓸개가 쥐어짜는 운동을 한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제 뭔가를 먹는 것 자체가 쓸개를 운동을 시키거든요. 운동을 해야 될 때 적절히 해야 짜줘야지. 네, 짜줘야 안에를 싹싹 비울 수 있는데 안 먹는 시간이 오래되면 안에 오래 머물러 있죠. 말되네 말돼. 그러니까 오래 머물러 있다 한 번에 다 짜내려면 잘 짜지겠어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렇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담석증과 우리 황 교수의 담석증과 하수구 이론에 따르면 일단 담석 성분 자체가 기름져지니까 그렇죠. 하수구로 잘 안 빠져서 건더기가 많이 남아서 담석증이 생긴다는 거고. 완전히 이해됐어요. 그리고 물이 자꾸 이제 중간에 하수구로 빠지는 그런 행위들이 여러 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빠지고 계속 고여 있다 보니까 담석증이 생길 확률이 없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도 생기고 아예 안 먹어도 그렇죠. 굶어도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주 다이어트를 심하게 한 젊은 여성들한테도 담석증이 많이 옵니다. 많이 와요. 네. 야, 이거 기사네. 그래서 그럼 최고로 젊은 여자 환자를 몇 살로 봤어요? 소아에도 가끔씩 있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은 소아의 기준이 18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수술한 환자 중에 제일 어렸던 환자 20세. 여대생. 여대생. 몸무게 40kg 뺀 여대생이었어요. 배가 아파서 왔는데. 그 20세 여대생의 경우는 너무나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해서 생겼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40kg를 뺐대잖아요. 네. 아니, 40kg라고. 40kg를 뺐어요. 40 빼고. 네. 40kg를 어떻게 빼요? 이수 씨, 이거 이 팟캐스트 제목으로 달아. 20세 여성 담석증. 무슨 일이길래. 무슨 일이길래. 이거 진짜 신기하다. 네. 배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쓸개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구나. 진짜로 생기는구나. 신기하다. 그러면 이게 다양하게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환자는요? 네, 환자 군도 굉장히 다양하고 연령층도 다양하고. 남녀 비율은 어느 정도예요? 남녀 비율은 워낙에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여자에 높다는 게 정설인데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역학조사된 걸 보면 남녀비가 우리나라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게 좀 희한합니다. 반반 정도야? 교과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다 미국 애들 기준으로 써요? 네, 다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희 그 간담체 외과 학이라 그래서 간담체 외과 의사들이 보는 책에 책이 2판에서 3판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남자여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녀비가 동일한 게 맞습니다. 신기하네. 신기한데? 왜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다를까요? 그러게요. 그게 참 아직 그 원인은 밝혀진 게 없고요. 한국 남성들이 좀 여성스럽잖아. 그게 원인이겠네. 아니 우리나라 여성들이 워낙 우악하고 적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많이 생긴 게 아니라 여자가 적게 생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네요. 그게 더 그 이론이 더 맞을 것 같다, 왠지.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좀 남성스럽잖아. 이거 다 농담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중요한 게 피임약과도 담석증이 관련이 있어요? 여성 맞아요. 여자하고 계속 관련이 되는데 여성에서 많이 생긴다. 그러는 게 이제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해서 담즙산 분비를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쓸개가 움직이는 운동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설이 있습니다. 피임약이? 네. 여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그래서 피임약이 관련이 있는 거고 여성에서 담석증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피임약에 여성 호르몬 성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피임약을 먹으면 여성 호르몬 성분이 높아지면서 네. 운동 능력을 떨어뜨려서 자꾸 정체되니까 담석증이 많이 생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구가 걸쭉해지고 자주 못 비우게 되는 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애 높고 피임약 썼을 때 많이 생긴다. 혹시 환자가 오면 약간 30대 여성이고 결혼했거나 안 했거나 하여튼 그런 걸 좀 물어보나요? 어떻게? 피임약 드세요? 임신 여부는 이제 검사하는 거 하고 약 쓰는 것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요. 기혼이냐 미혼이냐 이것도 확인하는데 피임약은 대부분은 그렇게 질문을 많이 안 합니다. 요즘에는 워낙에 많이들 먹고 있고 그래서 여부를 굳이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물어볼 거 아니야. 물어볼 것 같아요, 그지? 만약에 30대 중반의 여성이다 말이야.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젊은 나이인데 벌써 이런 게 생겼죠? 이렇게 하면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 이제 피임약 혹시 드시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근데 요새 피임약은 그 용량이 적어서 이제 뭐 부작용 이런 부작용 같은 게 없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요새 피임약을 써서 담석증 생기는데 영향을 안 준다는 결과가 나오려면 한 15년, 20년 있으면 15년, 나오겠죠. 20년, 아마. 네. 보통 나이대는 어떻습니까? 연령대는 한 30대는 보고된 게 뭐 한 1.5%, 그다음 40대는 곱하기 2, 그래서 3%, 50대는 또 곱하기 2. 아, 이게 나이 들수록 또 증가하나요? 네, 나이 들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근에 담석증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더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5, 30대에 1.5 시작해서 계속 곱하기 2 하시면 70대는 24%가 나오거든요. 70대가 20점 몇 프로고 60대는 한 12,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연령대를 놓고 보면 한 10% 정도, 10명 중에 1명은 담석증이다. 돌 많은 거야. 네. 돌 많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다 금이면 전 떼부자 됐을 텐데. 혹시 몰라요? 그 안에 금이 있을지.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런 거야. 혹시 가장 많이 빼냈던 담석 개수 개수요? 기억하세요? 네. 환자분들도 많이들 여쭤보세요. 내가 이거 진짜 많은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담대한 분이었고 쓸개가 굉장히 큰 분이었고 안에 담대한 분. 야, 이게 위장이 크면 위대한 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담대한 얘기는 참 담대한 얘기는 편하네요. 처음 들어. 굉장히 담대하신 분이구나. 까만 참깨보다 조금 큰 놈으로 해서 들어있길래 그 다 셀 수가 없어서요. 가로 세로 1cm 안에 한 겹으로 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셌더니 한 3,200개 정도. 그 참깨만한 게? 네. 그래서 그걸 다 셀 수는 없으니까 네. 가로 세로 격자를 1cm 안에 해서 몇 개 몇으로? 들어가나 센 다음에 쫙 펴가지고 넓이로 계산을 했더니 한 3,200개 정도 추정이 그럼 되더라고요. 기네스북에 안 올라가요? 어떻게? 한번 올리고 싶은데 차마 셀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그 무게도 무거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쓸개를 떼다가 네. 터지면 큰일이죠. 그래. 뱃속이 흩어지면 그거는 정말 복강내로 확 퍼질 거 아니야. 3천 몇 개의 3,000개. 3천 몇 개의 네. 아주 그 참깨 같은 게 복강내로 확 퍼질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정말로 이 별거 뭐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로 쓸개 띄는 건 큰 수술은 아닌데요. 그렇죠. 그런 때는 정말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그게 초음파로 보이나 보죠? 이렇게 막 이렇게 모래알 같이 그냥 쭉 초음파에서 볼 때 쓸개가 거의 안 보이죠. 왜냐하면 반사돼서. 네, 다 반사되고 그 그득 차 있으니까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럼 그게 진짜 참깨형 담석증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건 떼서 열어봐야만 알죠. 네. 그 무심코 잘못 열다가 터트리면 이제 완전 대박이죠. 난리 나는 건 네, 대박이죠. 대박이죠. 그건 뭐 참깨형 담석증에 의한 복막염 사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초음파를 했어요. 네. 그러면 담석증이야. 네. 자, 이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막 담석증이 있다면 그다음 또 신경 쓸 거 아니야. 뭐 이제 알게 됐잖아. 네. 그럼 이제 환자 오면은 언제 수술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전화를 해요? 뭐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게 증이 아니고 병이 됐으면 이제 그때는 수술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병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급성 담낭염이 예. 왔거나 그 돌이 입구를 틀어막아서 예. 쓸개는 표주방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예. 주둥이는 좁고 예. 그 아래쪽은 눈사람 모양으로 예. 돼 있는데 예. 돌이 앞에 주둥이를 딱 틀어막으면 입구가 하나거든요. 예. 그럼 옴죽달싹 못하기 때문에 염증이 하수구 막히는 거죠. 그렇죠. 하수구 막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썩은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럼 그때는 떼줘야 돼요. 네. 그 증상이 뭐예요? 배가 아프고 열나죠. 배 아프고 열. 네, 배 아프고 특히 열나고. 그 담낭 위치가 오른쪽 상단이죠? 네, 우상복부. 처음에는 명치가 대부분 아프다 그러세요. 처음에는. 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그 틀어막은 것 때문에 쓸개 벽이 뚱뚱 붓고 이제 우리만 의학 용어로 하면 우열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고 그 혈관 내에 뭐 여러 가지 염증성 변화가 동반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많이 아픈. 네, 그게 이제 그렇게 급성 됩니다. 담낭염. 급성 담낭염. 이거는 응급인가요, 아닌가요? 응급이죠. 응급이죠. 네, 그때 빨리. 납두면 큰일 나는 거죠. 터지면은 그때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담석증이 그 하수구를 막았다가 또 풀렸다가 막았다가 풀렸다. 네, 그게 만성 담낭염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증상은 뭐예요? 배가 아프죠. 그렇다가 밥 먹고 주로 이제 밤에 저녁에 밤에. 특히 남자분들 저녁에 술 한잔 하고 집에 갔는데 더부룩하고 오늘 왜
술 먹으면서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이러다가 새벽에 배가 좀 아파서 깼는데 소화제 먹으면 좀 괜찮고. 그렇게 해서 몇 년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쓸개 빨리 떼세요. 이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한데 그 담석이 그걸 막았다가 또 풀렸다가 맞습니다. 이런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는 꼭 그렇더라. 이렇게 한다면 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더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네. 기름진 음식이 담즙 분비를 더 자극하니까. 네,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제 증상이 오래된 환자분들은 본인이 먼저 말씀하세요. 나 꼭 저녁에 고기 먹으면 아프더라. 이러면서 오세요. 네. 그 사람들은 되게 담석증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알 것 같은데. 담석증이 있는 줄 모르는 분들도 이미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오시면 네.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그 명의가 될 수 있는 찬스야. 환자가 이제 왔는데, 저는 뭐, 이상하게 고기만 먹으면 밤에 그냥 속이 답답해져. 담석증입니다. 초음파 안 해봤는데 딱 나오는 거. 딱 맞추는, 그렇게 말해놓고 초음파를 딱 했는데 담석증인 거야. 기가 막힌 거지, 소문이 나는 거죠. 그건 대부분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이 하시고. 아이사 여기 몇 가니까 이제 떼달라고 이제 의뢰해서 오는데, 얘기 되네. 그러면 만성 담낭염도 네. 수술의 대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 표주박 주둥이를 작은 담석이 틀어 막았다가 염증이 살짝 왔는데 빠졌어요. 그게 반복되면 그것도 결국 흉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손톱으로 박박 긁어서 벌겋게 됐는데 그 자리 며칠 뒀다 또 똑같은 자리 또 긁고 깐데 또 까고 그러면 결국 그 자리 흉터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계속 반복되면 쓸개 벽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근데 쓸개는 벽이 밖으로 두꺼워지지 않고 안으로 두꺼워지거든요. 그럼 점점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뭐 더 쉽게 막히겠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만성 담낭염. 솔직히 수술하는 입장에서 제일 좀 수술할 때 이건 떡집이 쓸개를 쥐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떡이 돼서 눌러붙어서 띄기가 힘든 거를 저희끼리는 떡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떡집이 그거 다른 외과 선생님들 용어는 요거 처음 듣는데 떡집이 떡이 됐다. 그러니까 집이가 담낭이니까 골브레더의 약자잖아. 만성 담낭염이 심한데 그때 딱 틀어막아서 그 벽까지 벌겋게 급성으로 염증이 오면 정말로 수술하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네. 그러면 이게 아까 주로 염증 반응은 그 담낭 안쪽 벽에만 주로 온다는데 결국에 나중되면 바깥으로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퍼지나 보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떡집이가 되나 보다. 네. 이게 그것도 증상이 왔을 때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증상이 왔을 때 수술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만성 담낭염으로 넘어가는 분들을 보면 반드시 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오시게 돼요. 네. 차라리 증상 왔을 때 위험하게 그때 뒤늦게 수술하느니 이거는 거의 온다. 오니까 지금 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공격이 시작됐다. 과연 끊을 수 있을까? 가족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블록버스터급 금연 히어로 니코티넬. 언제 어디서나 하루 한 번이면 24시간 지속된다. 니코티넬의 최후 반격을 기대하라. 가족과 함께하면 쉬워져요. 가까운 약국에서 만나세요. 니코티넬. 그러면 수술하는 경우는 담 개수는 중요해요? 개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개수 중요하지 않고 크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크기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담석의 크기가 교과서적으로는 3cm 이상일 때는 담낭암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돌 하나 크기가 3cm 이상인 것이 보이면 야, 그건 짱돌인데? 짱돌이네, 진짜. 그럼 보통 3cm면 엄청 큰 거야. 생각해봐. 그러면 보통 담석의 크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참깨 수준이 네, 일반적인 거예요? 아니요, 그거부터 굵은 것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하긴 하지. 그러니까 좁쌀 것도 있고, 쌀알도 있고, 콩알도 있고, 뭐 맥반석 계란도 있고, 반석도 있고. 근데 3cm 이상의 짱돌이면 증상이 없어도 수술하라는 거 아니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거는 담낭염 발생. 그게 워낙 커서 벽을 많이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참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안 밝혀졌고요. 그냥 그 담석이 3cm보다 큰 환자들을 놓고 봤을 때 담낭암의 위험률이 높더라. 10배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무조건 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암을 유발한다. 뭐 이런 이론에 따른 건가요? 그것도 하나의 가설로 제시는 되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 밝혀져 있습니다. 담낭암이라는 게 워낙 드문 질환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근데 한 교수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아니, 농담. 네. 그리고 이게 그 담낭이 도 모양이 다양하잖아요. 네, 슬기 모양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바른 생활을 했어. 기름을 안 먹고 나름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어떤 담낭 모양에 따른 선천적 그 생김새에 따라서 담석이 잘 생길 수도 있나요? 그거는 거의 쓸개 모양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거 뭐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기능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담관낭이라 그래서 그 선천성 기형 중에 담도가 이렇게 푸대자루처럼 늘어나는 병인데 그때는 대부분 쓸개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쓸개 자체, 담낭 자체에 생기는 질환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담관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라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자, 이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그 수술에 임하는 그 행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가 왔어요. 보니까 담석증이야. 근데 애매해. 네. 뭐 좀 지켜보자기도 애매하고 하자고 했더니 또 주저해. 네. 그럼 보통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 흐름들을 갖나요? 대부분 이제 몇 가지 저희가 가지는 클루가 있죠. 그렇지. 뭐 이러하면 이게 재밌다니까. 쓸개를 떼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해도 환자분들은 또 자기가 담석증이라 그러면 인터넷 다 또 찾아보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자의 특징, 우리나라 국민의 특징 5천만이 다 의사. 그래서 이미 다 찾아보고 오시거든요. 이러이러하니까 수술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본인이 수술을 안 하겠다고 마음 먹고 오신 분들은 그러죠. 꼭 해야 되냐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으시라고.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 상태 돼서 후회하지 마시고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럼 되게 이해를 하고 하게 돼요. 반반입니다. 반반이야. 네. 그래도 나는 안 할 거야.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이제 가끔은 제가 아직 저도 뭐 저희 간담체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어린 편이라 와서는 뭐 이런 젊은 의사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실제로 계세요. 저는 꼭 이분은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면 저한테 안 하셔도 되니까 다른 데 가서라도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교수님 말 잘한다. 그러니까. 잘하시죠. 지방 가서 하셔라. 나이 든 외과에서 하셔라. 아산병원의 수입에는 그게 안 좋으신 분인데. 이미 정 교수가 됐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병원 수입. 대부분 그렇게 말씀드리면 날짜 잡고 가십니다. 네. 이게 고도의 마케팅 작전. 그럴 수도 있고. 확 가잖아요. 신뢰감이 확 가잖아. 저한테 안 하셔도 되니까 꼭 딴 데 가서 하셔라. 이거 굉장히 신뢰가는 말이잖아. 그러니까요. 진짜 이 사람한테 진짜 나 수술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지금 확 신뢰가. 아니 근데 요관에 돌이 생겼거나 뭐 신장에 맞아요. 돌이 생겼을 경우에는 고기만 딱 열어가지고 돌을 빼내줍니다. 네. 그런데 담낭에 생긴 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보죠? 야, 그거 아주 내가 생각 못했던 거다. 그러니까 돌만 제거하면 되지 왜 당낭을 통째로 떼냐 이거지. 이거 알지만 그래도 물어보는. 많은 소화기 내과 선생님들하고 외과 선생님들 중에도 그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세요. 그래서 뭐 경구 용해요법, 그다음에 ESWL. ESWL 같이 체외 충격파로 깨는 거. 돌 깨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시도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구에 밑에 깔리는 거 치워봤자 하수구 구조가 이상하면 어차피 하수구 문제다 이거지? 네, 하수구 자체의 문제가인 경우가 또 상당히 그런 요인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빼내도 또 생기거나 의미가 없다. 네, 그런 경우가 하수구를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담낭 전체를 떼내는 수밖에 없다. 쓸개를 없애는 게 제일 낫죠.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이 없다. 아니 근데 쓸개가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중요한 질문이야. 이건 여기서 또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쓰는 고속도로 이론이 나옵니다. 고속도로 이론이요? 들어봅시다. 고속도로 이론. 경부고속도로 가려면 휴게소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그 정도 거리 가려면. 그죠? 근데 경인고속도로에 휴게소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경인고속도로 얼마 안 되는데. 근데 맨 휴게소라고 있는데 맨날 거기서 불 나고 가스 터지고 이런다 그러면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그게. 휴게소 안 들리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게 낫죠. 인천까지 가면 되지. 어차피 담즙 쓸개즙은 간이 만드는 거지 쓸개는 모아놓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저장 창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가 제대로 기능을 잘하고 문제가 없는 거면 당연히 있는 게 낫죠. 근데 있어서 계속 일을 일으키는 놈이면 없이 살 수 있는 거니까 없이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석증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담낭을 제거한 치료법이 나온 게 언제예요? 1950년대? 60년대? 아니요. 훨씬 오래됐습니다. 네. 그 이후로 담낭을 뗀 사람과 담낭에 있는 사람 간에 뭐 이렇게 질병 발생 차이, 뭐 치매 발생 차이라든지 조선일보에서 요즘에 치매를 밀어요. 성격적 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조사해 그런 없나요? 것까지 자세한 조사가 된 건 없습니다. 이게 저거랑 비슷할까 아마 정관 수술 옛날에 왜 정관 수술 받으면은 고환암 발생 늘어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네,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그게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담낭 떼고 나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있지 않느냐. 근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런 이론이 신체에 필요 없는 것은 없다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착안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편도도 그렇고 편도선, 맹장도 그렇고 많은 환자분들이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얘기고 병이 들고 제대로 일 못하는 거는 그 범주를 벗어난 거죠. 그때는 떼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우리는 성형 수술을 하는 게 아니다. 미용 성형 하는 게 아니다. 가만 내비둬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좀 더 뭔가를 좋게 하려는 게 아니라 두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덜 문제가 됐을 때 없애시라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쓸개 빠진 놈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현재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거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편도선도 그렇고 편도라고 그러고 맹장도 그렇고 그걸 가만히 냅뒀어 아무 문제 없다고 가만히 냅두는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떼야 된다는 거지. 그게 더 훨씬 그 사람의 맞습니다. 몸에 더 이득을 준다는 거고. 자, 수술을 담석증이 발견돼서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신경 쓰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선생님, 약으로 이걸 없앨 수는 없나요? 네. 그 물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뭐라고 해요? 방법은 있죠. 네. 근데 이제 경구용해요법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개발이 돼 있는데 그게 그 가능한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떤 조건이면 콜레스테롤 담석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크기가 크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뭐 크기가 5mm 미만의 콜레스테롤 담석에서는 경구용해요법을 썼더니만 뭐 한 30-40%의 확률로 녹더라. 몇 개월 먹어야 돼요? 꽤 길게 먹죠. 6개월 먹는 이상? 경우도 있고 6개월 이상 먹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또 돌이 생기거나 증상이 반복이 돼서 결국에는 쓸개 띄는 분들이 그러면 상당수 아직 되죠. 증상이 없는 사람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하네. 그런 상황이라고 의심된다면 증상이 없다 그러면 굳이 할 이유가 없죠. 그거를 아예 먹지 말. 아예 먹을 필요도 없다고? 먹을 필요도 없다. 아니, 신경 쓰이니까. 그때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근데 이게 수술할 때는지 않고도 약간 콜레스테롤 성분이 높을 거라고 의심할 수 있나요? 네, 그건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럼 이런 그러니까 이게 담석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신경 쓰이고 그냥 증상이 없으면 그냥 냅두면 되는데 너무 신경 쓰이고 이왕이면 깔끔하게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수술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 콜레스테롤 성분이 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런 약물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우리 양가이 얘기처럼 아니 그 초음파로 이렇게 박살을 내서 깨부셔가지고 그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한다는 방법도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네, 그것도 많이 이제 예전에 시도를 했었는데 체외 충격파 쇠석술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해요법보다 오히려 좀 더 이제 그 증상의 발현율이 재발현율이 높다고 돼 있어서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안 해요? 거의?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약간 담석증 있었어? 아니요, 제가 이제 시술차로 비뇨기과 의뢰가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체충격파 기계는 이제 비뇨기과에서 주로. 그러니까 비뇨기과에서 갑자기 담낭증 환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치다 보면은 돌이 보여요. 이게 엑스레이에서 원래 돌이 보이거든요. 보이지. 보이는데
칠 때마다 돌이 이렇게 움직여. 그렇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엔 말이 안 된다라고 느낀,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렇게 딱 고정돼 있는 돌이 아닌데, 충격파를 이렇게 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그러니까 요관에 생긴 돌은 그 요관에 딱 찡겨져 있기 때문에 고정돼 있으니까 초음파로 딱 때려도 움직이지 않고 박살이 나는데, 담석은 딱 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초음파로 때려도 얘네들이 피해 다녀. 떠다니니까. 그러니까 잘 전달이 안 돼. 잘 안 깨져. 그 관에다가 딱 박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박힌 상황은 이머전시거든. 그렇죠. 이머전시. 이거 바로 수술해야 돼. 돼. 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죠. 이 세외 충격파, 초음파, 세석술은 담석에는 효과가 떨어지는 거야. 아마.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떨어질 거야. 그래서 뭐 그때 의뢰했던 레지던트, 야 이거 안 돼.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증상은 심해지고 막 어떨 때는 이머전시고 이럴 때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현재 가장 흔한 수술법은 복강경이죠. 예, 복강경 담낭 절제술. 복강경은 이제 오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복강경이요? 복강경 수술 어떻게 해요? 복강경 수술이요? 배에 조그마한 구멍 3개에서 4개를 뚫고 카메라, 제일 큰 구멍으로는 카메라를 넣고 그 카메라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뭘 먹을 때 손으로 집어먹던 시절에서 젓가락을 쓰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젓가락 같은 기구로. 그러면 담석증으로 담낭만 떼겠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수술 러닝 타임 몇 시간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떡집이 완전 눌러붙은 거에 급성으로 염증까지 겹쳐 있다 그러면 뭐 1시간 반, 2시간 가는 거는 십상 기본이고요. 정말 깔끔하게 쓸개 뭐 폴립이라 그래. 담낭 용종이 크기가 1cm가 넘으면 그때도 떼야 되거든요. 담낭 용종 1cm짜리는 쓸개 자체는 거의 염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개 자체는 거의 말짱하죠. 그런 거는 수술 시간만으로 따지면 뭐 10분, 15분 안에 끝납니다. 깔끔하다. 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마취까지 하면은 뭐 약 1시간이면 다 끝나는 1시간에 환자분이 그러니까 나가죠. 담석증이 있고 그 특별하게 주변에 뭐 이렇게 염증이나 이런 것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방 끝납니다. 1시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술이 되게 간단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그냥 아까 프레시한 지비에 돌이 있는 경우에는 칼로 배째가지고 수술하는 거는 아예 못하게 한대요. 금지. 그러니까 아예 그 배를 열면 안 된다 이거지. 배를 여는 게 아니라 먼저 라파라스코프를 개복수를 하면 안 되고. 근데 요새 개복수를 하는 데가 있나요? 저도 뭐 지난주에도 2분이나 했는데. 떡집이 아니에요, 그거? 네, 완전히 그건 심해서. 떡집이죠. 네. 떡집인 경우에는 이제 개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강경으로 시도를 하다가 이제 쓸개 자체 구조가 그렇지만 쓸개 옆으로 간을 먹여 살리는 혈관도 굵은 게 지나가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담도를 다치게 되면 환자분이 평생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 담도 쪽으로 염증이 너무 심하다. 그때는 복강경을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강보험 되는 거죠? 네, 다. 그럼 예를 들어서 며칠 입원해요? 뭐 담낭만 따고 나가는 경우에 급성 담낭염이 와서 응급실 통해서 뭐 소화기 내과 가셨다가 오고 이러면 전체 입원 기간에 일주일 넘어갈 때가 많은데 그냥 외래로 오셔서 이제 알고 다 오고 이거 떼야겠다라고 왔을 경우는 2박 3일에서 3박 4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와서 나 이거 떼달라라고 하시는 분의 경우는 그 얼마예요 치료비가? 복강경으로 떼면 150만 원 전후 내시고 전체? 가죠. 네. 그 정도를 내고 가요. 환자분이 내시는 총액이 1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2박 3일에서 3박 4일. 3박 4일. 네. 해볼 만하다. 싼데요? 해볼 만해. 고민하지 말고 하자 우리. 아니 근데 이렇게 비용이 너무 싼 것 같은데. 그 아산병원에서 하는 게 지금 130만 원이고 다른 지역은 더 싼가요? 그렇지. 여기 상구 종합병원이니까. 그렇죠. 뭐 이것저것 조금 더 가산료가 붙어서 더 싼 거지. 일반 조그만 종합병원에서 하면은 120만 원에 끊을 수가 있지. 근데 최근에는 왜 배꼽에 구멍 하나만 뚫어가지고 그 무흉터 하잖아요. 무흉터는 아니고요. 단일공. 많이 하죠. 싱글포트. 결국엔 무흉터지 뭐. 싱글포트를 라파로스코프로 먼저 시작하셨던 선생님들이 많고 지금 이제 2차 병원급에서는 싱글포트를 라파로스코프로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싱글포트를 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고 다른 구멍으로 긴 젓가락이 들어가는데 카메라 들어가는 구멍을 조금만 더 뚫어서
더 넓게 뚫어서 카메라 옆으로 젓가락을 집어넣으면 그 구멍 하나로 다 뛸 수 있는 구멍 거죠. 하나로 이제 담낭을 다 떼어놓은 거죠. 쓸개 다 띄고 다 꺼내고 다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구멍 하나를 배꼽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배꼽으로 들어가면 배꼽은 어차피 쭈글쭈글하니까 거기 꼬매놓으면 나중에 거의 티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담낭술을 했는데 티가 안 나. 전혀. 배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배꼽의 안에만 이제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 단일공 수술이 굉장히 이게 불편한 자세에서 그렇죠. 해야 되는 수술이라 약간 시야도 약간 안 좋을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이제 딸이 둘인데요. 그래서 제 딸내미 생각을 하고 젊고 결혼 안 한 여자한테 주로 합니다. 그런 여자일 때 남자도 그리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염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그걸 하고요. 되게 남자 의사들이 여자만 생각하는 것 같아. 와이프한테는 과감한 의료 행위를 하고 딸한테는 그렇게 과감한 의료 행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특징이야. 네. 디시전 메이킹이 마누라가 아프다고 그러면 굉장히 칼같이 하는데. 뭐 가족한테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혹시 그 따님한테도 이 수술 할 건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 약간 기준의 차이. 그거 맞는 말이네. 약간의 기준의 차이가. 딸이 있다면 기준의 차이가 큰 차이가 있죠. 큰 차이가. 옛날에 라식 그 초창기 때 그랬거든. 와이프한테 시키죠. 근데 딸한테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이야 이제 워낙 안전한. 그렇죠. 요즘에는 뭐 논란이 다 사라졌는데. 슬프네요. 근데 이게 단일공이 앞으로는 대세일 거야. 그렇겠죠. 이미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맹장도 단일공으로 뗀다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쓸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변의 중요한 구조물들을 다치면 평생 고생을 하는 게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단일공으로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단순한 담낭 제거술이라면 좀 단일공으로 아마 많이 넘어갈 거야. 기술이 이제 좋아지면. 근데 내과에서 내시경으로 이 12지장을 뚫고 나가. 노츠. 내시경을 넣어서 그 내시경으로 해서 12지장을 뚫고 내시경이 나가 밖으로. 그래가지고 담낭을 떼겠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막 그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진짜요? 있어. 이미 오래됐습니다. 노츠 연구회가 생긴지도 오래됐고. 그게 이제 노츠 수술이라고 하는데, 노츠 수술이라는데 그러면 그 ERCP 하시는 분들이. 근데 나는 그거는 내시경 하시는. 나는 그거는 이게 목적이 예를 들어서 목적이 흉터 없는 수술을 하겠다는 거고 좀 더 간단한 수술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배꼽을 뚫고 들어가서 떼는 거랑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12지장 뚫고 들어가서 떼는 거랑 내가 생각했을 때는 배꼽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12지장이 손상되면은 그건 완전 대박이네. 그걸 다시 꼬매고 나오지. 실제로는 이제 대부분은 위를 통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자궁을 통해서 질 위쪽으로 자궁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이런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연구의 개념 또는 아주 제한적인 그런 케이스 형태고 아직 뭐 활성화되려면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하여튼 복강경으로 담낭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적인 표준 수술이죠. 표준 수술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단일공 배꼽을 통해서 구멍 하나를 뚫어서 이제 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담석주로 담낭을 뗀 사람은 기본적으로 담석이 잘 생기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나머지 담도에 또 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근데 굉장히 적습니다. 다행이다. 그래서 크게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워낙에 이제 담관, 총담관이라 그래서 간내 담관이 있고, 그러니까 나뭇잎에 덮여 있는 나뭇가지가 있고요. 밖으로 드러나 있는 나무 줄기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뭇잎이 간이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있는 나뭇가지에 돌이 생기는 건 간내 담관 또는 간내 담관에 생긴 간내 담석증인 거고 그 나무 줄기, 가지가 모인 나무 줄기에 돌이 생기면 총담관 결석, 그래서 담관 결석증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그 옆에 이제 쓸개가 하나 붙어서 그 안에 돌이 생기면 그건 담석증 얘기하는데요. 이 담관에 돌이 생기는 거는 아무래도 구조적인 이상이 확실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담관 결석하고 담낭 결석 이 대부분 동시에 진단이 됩니다. CT나 초음파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많이들 찾고 그런 경우는 쓸개를 떼더라도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이제 관찰을 해야죠. 담관에 또 생기지 않는지. 근데 그게 아니고 오로지 쓸개에만 담석이 생긴다. 그런 경우에서 나중에 남아있는 담관에 돌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뭐 많이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굳이 그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예를 들어서 담석증 수술 받았어요. 네. 됐어. 네. 그러면 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유전적인 성향은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유전적인 그 성향. 유전이에요, 아니면은 가족성 경향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음식물을 그러니까 뭐 음식 습관 비슷하고. 그렇죠. 환경적인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유전도 네, 영향을 미칩니다. 네. 우리 예수 씨 어머니는 담석증. 저희 어머니는 담석증은 없으셨고 요로결석은 있으셨어요. 요로결석. 요로결석은 어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유전적인 성향하고 그 환경적인 요인이 둘 다 있어요, 있기는. 저희 엄마가 물을 좀 안 드시긴 했었어요. 근데 뭐 담석증은 아니셨고 담석증의 위험은 없는 걸로 하죠. 왜 의사들은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막 요로결석이니 담석증이니 얘기하면 야 그게 다 살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맞아요, 그거 살이 아니에요? 나 진짜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아니, 이게 약간 이게 종교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그런 거 민감한 문제인데 왜 막 그러잖아. 야 무슨 뭐 그런 게 나중에 죽으면 다 살이야. 그러니까 그러잖아. 태웠는데 안 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몸에 뭐가 있겠어요? 돌밖에 없어. 뼈들도 조금 있겠지만. 동글동글하니까. 네. 동글동글하고 돌밖에 없어. 옛날엔 살이라고 보는 건데. 원래 그거는 좀 뭔가. 외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돌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전립선에도 돌 있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예. 그 요관, 그 담당 이런 데는 담석증에 삼촌이 이렇게 생겼다잖아. 더 황당한 거는 플레바이티스라고 해가지고 그 정맥염 네. 뭐 이런 거에도 돌 생기는 것도 있고요. 뭐, 관상 동맥에도 석회화. 네. 몸에 돌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겨요? 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기 때문에. 야. 네. 이런 농담에도 우아하게 받아주시는. 아우. 아니 외과 선생님들도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돌 뭐 여러 군데 생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콜레스테롤 담석증은 이렇게 태우더라도 남을 거라고 보나요? 제가 안 태워봐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임상 시험 하면 되는데 환자들 거 이렇게 좀 기증 받아서 섭씨 몇 도로 가열했을 경우에 안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그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실제로 우리가 몸속에 돌이 많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저 아까 담낭 그 절제술에서 복강경으로 이렇게 수술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복강경이라고 하는 거는 구멍이 되게 작을 텐데 그 구멍으로 쓸개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났잖아요. 도둑이 황기구 금은방 털러 갈 때 황기구 머리만 들어갈 만한 그 황기구로 삐집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빼내는데요. 예전에 저희 뭐 복강경 처음 시작하고 기구가 안 좋았을 때는 쓸개만 자꾸 빼다가 뭐 터뜨리고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는데 제가 배운 이후로는 그런 거는 거의 없고 그 뱃속에서 쓰는 그 소독된 플라스틱 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쓸개를 담고 그 백을 끄집어내면 쓸개는 같이 나오게 돼 있는데 뭐 사실 솔직히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뛰는데 10분 걸리고 빼는데 20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구멍을 좀 더 넓혀서 빼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뭐 남자분들 배에 살 좀 있고 이런 분들은 배꼽 있는 대로 살이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옆에서 본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한 5mm 정도 더 째면 수월하게 나오고 하는데 마른 여자분들 같으면 더 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빼고 그렇게 실랑이를 버리면서 빼는군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강경이라는 게 거의 뭐 1-2cm 구멍을 뚫어서 가는 거니까 안에 있는 엄청나게 큰 거를 떼는 경우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작은 근종이다. 이게 명확한 작은 근종이다. 그럼 갈아서 떼 그냥. 간다고요? 안에서 갈아. 그냥 즙으로 그냥 빼버리는 거야. 좀 잔인한 얘기다. 좀 징그러운 얘기다. 잔인한 얘기하니까 아까 못한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곰의 그 옹담이라 그러죠. 곰 쓸개. 거기에 막 몸에 좋다고 빨대 꽂아서 제가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수술 받으시는 분들한테 절대로 하시지 말 것으로 말씀드린 게 한약 잡수지 말라고 제가 한약 드시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뭐 이건 한약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옹담도 어떻게 보면 한약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곰에서의 담즙 빼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민간요법, 한약 이런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맞죠. 네. 제가 생각할 땐 그렇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우루사, 많이들 아시는 우루사 같은 경우는 응감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UDCA라 그래서 우루소 데옥시콜릭 애시드인데 그 성분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네. 그러니까 어떤 환자? 아까 말씀드린 그 경구 용해요법 담석에 그때 쓰는 게 이제 UDCA 우루사거든요. 근데 흔히들 생각하시는 일반 거꾸로 응담 성분으로 그렇죠. 네. 그 우루사를 쓰게 되면 그 담즙으로 분비되는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네. 네. 기름 성분이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하수구가 좀 걸쭉해지지 않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우루사가 보통 일반 분들은 약국에서 파는 우루사만 생각하고 간 건강 향상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맛배기용. 그건 맛배기용. 맛배기용이고 병원에서 그렇죠. 병원에서 처방하는 우루사는 함량이 그 UDC의 함량이 훨씬 높죠. 근데 뭐 아무나 내가 좀 몸이 피곤하고 찌뿌둥하니까 우루사를 먹겠다. 저는 그건 솔직히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우루사가 필요한 분들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담낭에 돌이 있을 경우에 처방을 한다. 네. 아니면은 이제 그 담즙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변하는 그런 간기능 검사 수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나타났다. 그럴 때는 그걸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이걸 광고 홍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상품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모든 게 이제 간 때문이야라고 하면서 UDCA 진짜 일반 의약품 파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건 거의 비타민 수준인데 그런 거를 처방해가지고 환자들한테 지방간에는 좀 좋다니까. 지방간에 좀 많이 효과적으로 쓰니까. 근데 용량이 너무 적지 않아요? 일반 의약품으로 파는 것들은? 네, 용량이 좀 함량이 떨어지죠. 진짜 효과를 보기에도 약간 효과가 좀. 나도 그런 거 이제 의학적으로 철저히 검증하면 세상은 있잖아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그 약을 뭐 먹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난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간 사회라는 게. 뭔가 그렇게 하면서 좀 소비하고 서로 뭐 어떤 새로운 게 아주 정확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냥 그걸 또 믿고면서 자기의 건강을 그냥 이어가면 되지 않을까? 너무 스트릭트하게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네. 세상은 너무 이렇게 피곤하지 않을까? 지금 눈빛이 막 이렇게 동감입니다. 그거 먹고 오늘은 깨우네 이러면 그 약간 먹어도 100배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간학 교수님들 만났다 그러더라고. 간 때문이야로 살지 말고 간 덕분이야로 사는 자세로 인생을. 좋은 말이네요. 그래서 평소에 간 관리 잘하라고 뭐 그런 얘기야. 쓸개 때린 사람들 시금치 우유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맞아요? 아니요.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근거 없는 얘기? 거의 뭐 10분 수술한 환자분 10분 병원에 오시면 한 8분 정도가 저거 물어보시는데. 그 맨 처음에 저 얘기한 사람 누구야? 저 사람을 찾아내. 인터넷에 무지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담석의 제일 많은 성분은 우리나라에서 콜레스테롤 담석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뭐 흑색석, 갈색석 이렇게 나뉘는데 대부분은 칼슘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물론 칼슘 빌리루비네이트톤이 있긴 하지만 그게 실제로 섭취하는 칼슘하고는 칼슘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온 거구나. 네, 저거가 연관이 있는 옥살레이트 뭐 이런 것들 요로결석. 오히려 요로결석. 요로결석과 관련된 관련이 있는데 보통 일반인들 생각할 때는 그것도 돌이고 이것도 돌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너도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건 전혀 뭐 담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 왜 간디스토마 있잖아요. 그 요즘에는 많이 줄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민물 낙동강 근처에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먹어서 이제 간디스토마 생기잖아요. 그 간디스토마 있는 사람들은 담석이 생길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간내 담석증하고 간내 담관암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검사해 볼 필요가 있어. 네. 그거는 해야죠, 당연히. 간디스토마 검사는. 네, 그건 꼭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에 기생충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회충이나 이런 소화기 기생충이고 어떻게 보면 간디스토마 같은 아직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한번 감염되면 끝까지 간다고 보니까 그거는 이제 분변 검사 같은 거를 통해.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속설 때문에 계속 있는 거야. 뭐 고추장이랑 뭐 찍어 먹으면 된다. 맞아요. 뭐 소주랑 같이 먹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민물 생선을 막 먹는 거야. 회로. 근데 그 민물 생선 먹어보셨어요?
뭐 쏘가리 이런 거? 쏘가리도 그렇고 뭐 잉어 같은 거. 그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제가 야, 이거 끝나고 가자. 제가 그 지역에 살았거든요. 공보일을 거기서 했거든요. 고추장이랑 같이 먹으면 돼. 다른 얘기 하실 줄 알았더니. 소주에 고추장이랑 먹는데 그게 살아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먹는다니까. 이렇게 또 소독해서 먹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감염돼. 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뭐 이왕이면 담석증 안 생기게 제일 좋잖아요. 네. 뭐 이렇게 앞으로 담석증 안 생기도록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맘 편히 드시고 하고 싶은 거 맘 편히 하고 사세요. 어차피 이거는 복골복이야 사실. 생기면 뛰면 됩니다. 생겨서 힘들면 뛰면 돼요. 나는 이 말에 동의해. 이게 의사들은 동의할 거야. 왜냐면 사실 담석질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인데 내가 생길지 누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사실은. 그런 위험성은 있겠지. 근데 워낙 요즘 복강경 기술이 좋아서 그럼요. 발견됐다고 위험성이 있다면 떼면 되니까. 담석증이 생기면 황대욱 교수님을 찾아가는 걸로. 지금 환자 많아서 싫어하셔. 댁 근처로 가십시오. 자, 오늘 우리 황대욱 교수님 얘기한 것 중에서 담석증 너무 쉽게 잘 설명했는데 이 하수구 이론. 담석증이 이게 하수구가 잘 빠져야 되는데 워낙 건더기가 찌꺼기가 많아서 생긴. 전 경부고속도로에 비유하신 거죠.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이론이지. 휴게소 이론. 그러니까 담낭은 휴게소인데 경부고속도로라면은 꼭 휴게소가 필요하지만 경인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다. 휴게소가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휴게소를 건드리지 안 가도 된다. 그러면 떼도 된다. 뭐 이런 얘기니까 이게 제일 이해하는 거예요. 네. 나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방송. 신방과 나온 의료 전문 변호사 그리고 법과 윤리를 전공한 의사 출신 저널리스트가 진행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볼리는 신문? 아니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자, 오늘 담석증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를 들려주신 서울 아산병원 황대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오늘 팟캐스트 처음이시잖아요. 네, 전 처음입니다. 네, 네.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일반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본인이 배가 아프면 병원 가서 본인을 진찰한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도 제 환자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뱃속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본인을 진찰하는 선생님 말씀 들으시는 게 제일 맞는 방법입니다. 야, 네. 끝까지 멋있는 말씀 해주시고 가시네요. 저는 오늘부로 황대욱 교수님 팬을 하기로 했어요. 기업 안에서 이런 얘기. 네, 편안한 수다로 정보도 제공하고 듣는 재미도 만들어주신 서울 아산병원 황대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7일 나는 의사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디오 제작의 CP 박지영, PD 양강모, 작가 이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